입은 화장실의 입구입니다. 음식을 배부르도록 입에 넣고 삼키는 것은 화장실에 음식을 가져다 버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나무 켈리아트리입니다. 여러분은 먹는 것을 좋아하나요?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빵이나 떡을 좋아해서 결국 빵떡이라는 별명도 얻었고요. 과일도 좋아하고 간식도 좋아하고 밥도 잘 먹습니다. 네, 저는 웬만한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냐며 질문이 질문답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하냐고 물어본 의미는 배고픔과 허기를 채우기 위한 목적 이외에 먹는 활동을 물어본 거거든요. 저도 몰랐었는데 세상에 먹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저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것이고 때가 돼서 먹는 일일 뿐 먹는 것이 삶에 크게 의미를 갖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저 신기하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그런 삶은 어떤 맛으로 사는 삶일까?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먹는 기쁨,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기쁨에 취해서 다소 지나치게 먹는 일이 많아지고 과체중이나 각종 질병에 균형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다고 해도 나의 식생활에 대해 조금 진지하게 다소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전날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 예를 들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유난히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는 느낌이라든지 저녁에 이것저것 평소보다 많이 먹고 잠든 다음날 새벽에는 몸이 너무나 무거워서 명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없다든지 하는 건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의 행복을 거부하기 힘든 저에게 슬쩍 내밀어지듯이 나타난 책. 미즈노 남보쿠의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음식 조절, 식이요법이라는 단어가 외적인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한 것보다는 삶과 생존에 더욱 깊게 연결되는 분들께는 특히 더 인상적이거나 또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책의 인상적인 부분을 저만의 느낌과 생각을 담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캘리그라피로 그린 한 줄 붓글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제 채널은 바쁘고 정신없는 여러분께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주고자 하는 곳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자인 미즈노 남보쿠는 유명한 관상가로서 약 200년 전에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스스로 음식을 절제하면서 사람의 운명은 타고난 관상보다는 먹는 음식에 달렸음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실천하여 큰 부를 이루었으며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음식을 절제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관상 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관상을 판별하는 능력에 앞서 인간의 길흉화복이 음식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얼굴의 생김새만으로 운에 좋고 나쁨을 판단한 것이죠. 세상에는 부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짧은 수명과 명예롭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단명하는 얼굴을 갖고 태어났으나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장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간의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단순히 체중과 건강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겐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기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조절하는 자제력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이 되고 그것에서부터 내 삶의 주도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멀어져 있던 행운까지도 끌어오고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에 먹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이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심신을 기르는 근원이 바로 음식이기 때문이며 이것은 엄격하게 절제할 수 있을 때라야 심신 또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식 조절이 부와 성공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는 생소하고 놀랍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결국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자제력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핵심 능력이 아닐까요? 나폴레옹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읽었을 때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은 한 단어가 바로 자제력이었는데요. 이 책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 식, 색, 수, 즉 음식, 성, 수면 중에서 생존과 직결되는 음식까지 자제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 힘으로 원하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르는 근원이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몸과 마음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3년이라는 시간을 절제하면 건강해지고 머리와 마음이 맑아져서 어떤 운도 드러난다고 합니다. 부와 성공은 당연한 결과로 3년의 시간이 가져다 주는 열매고요. 3년의 시간. 3일도 힘들 것 같아 아직까지 하루 단식도 안 해본 저로서는 까마득한 시간인데 3년의 시간 끝에 받은 열매로 남은 3, 40년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위해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심심해서, 눈에 보여서, 배가 고프지 않은데 먹는 것만 절제할 수 있어도 당장 비용 면에서 식비와 비슷하게 소비되던 간식비가 줄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오늘의 한 줄 붓글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핵심은 바로 자제력이었어요. 뭔가 어렵고 묵직한 이 단어보다는 가깝고 편한 방법을 찾아 이런저런 고민 끝에 제가 저 스스로를 정의하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목에서 나오는 결코라든지 배불리라는 단어는 어딘지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책의 제목으로 쓰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단어에 더 잘 끌리니까요. 저는 반대로 긍정적인 느낌을 살려서 단순하게 나는 가볍게 먹는 사람으로 정의했어요. 저의 정체성을 가볍게 먹는 사람으로 만든 거죠. 책의 저자처럼 하루에 한 줌의 보리쌀만 먹는 극단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저를 빵떡으로 만들어 주었던 음식들로부터 약간 먼 거리두기라도 할 수 있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 부와 풍요는 나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도 가볍게 먹는 사람으로 소중한 내 삶을 가꾸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정말 넘치게 많은 세상입니다. 맛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자제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더 나은 나를 차곡차곡 쌓아갈 우리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킬리아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